총각선생, 해도령, 방울신녀.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너무 적극적인 것도 문제예요. 제가 본 여자분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성욕이 넘쳐 흘러요. 얼굴과 사주에 이 색이 넘쳐 흘러요. 3번 내지 4번 관계를 하고 할 때마다 이불이 다 젖어. 60이 넘으셨는데. 네. 와, 수건을 와우. 3장. 더 황당한 거는 다른 데서 욕구를 풀어도 그 성이 안 찬다. 그래서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비방을 알려줬는데 뭔데요? 뭐예요? 뭐? 뭐? 성인용품 가게를 가라 그랬어. 가서 기계를 하나 사서 집에 가서 들어가서 이 욕구감을 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 성인용품에서 모셔온 그 뭐 세컨이라 하기도 뭐하지만 그 분은 뭐 지칠 일도 없고 근데 보다만 하나만 몸 보다를 눌린데 털것도 키면 네. 진종일 지 혼자 흔들었는데 눌러야지 이게 지능적으로 혼자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 이거 저도 그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70대 할머니가 이제 그 상담을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잠자리에 관심도 없고 뭐 성욕도 없고 이제 이러시는데 그 신랑 되신 할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으신 분인데 매일 들이대신다는 거예요. 아우, 탈시야. 그러니까 이제 할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참기름을 아마 발라줘요. 왜? 너무 아프니까. 제일을 하나 사드리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연세들이서 모르시고 모르셨구나. 그렇다고 그런 문제를 자식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죽겠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오신 거예요, 할머니나.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안 되겠냐 해서 그 이제 비방을 알려드렸어요. 마침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이제 고추밭에 새파란 고추를 따서 거기에다가 그냥 고추장 된장을 그냥 듬뿍 발라서 거기다 할아버지 이름을 써서 이제 어떻게 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장을 이용한 비방은 풀어헤친다. 맞아요. 혹은 절인다. 맞아요. 뭐 잠재운다. 뭐 이제 이런 의미들이 맞아요. 그래서 성욕도 이제 그렇게 잠재워 달라는 뜻의 이제 비방인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욕구가 워낙 세시고 이제 하니까 이거 한 번 해서는 어머니 안 먹힐 수가 있어요. 당분간 좀 이렇게 꾸준히 해보세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오셨어요. 정말 그나마도 감사하게 한 반으로 줄었다고. 저도 보면 귀신이 이제 몸에 씌어 있으니까 이 성욕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장난을 치니까 성욕 총각들이 실려서 잠자리를 하려면 발기가 안 되는 남자분이 오셔서 안 된대요. 마음은 너무 많아. 근데 이 자유에 있는 된대요. 근데 희한하네. 여자랑 하려면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보니 집에 삼촌자에 누가 이렇게 가셨네요. 갔대요. 여자에 대한 것 때문에 자살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가 풀어드렸어요. 풀어드리고 나니까 반응이 오신다고. 예. 제 몸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하고. 그러니까 귀문살로 인해서 그 못하고 하고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욕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성욕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속궁합 문제 보다가 더 치명적인 위기가 있죠. 2번째 외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결혼 전에 궁합을 하긴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부부가 궁합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사주에 도화살, 화개살이 있고 또 바람 풍자가 이 8기둥에 불면 이 바람기가 마를 날이 사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주에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들이 있는데 이런 공방살이 있는 배우자들을 만나면은 계속 밖으로 돌아요. 분들이. 네. 해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는데 자녀들을 독립해서 집에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를 집에까지 들여가지고 같이 동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남편이 한국에 와요. 아이들도 보려고. 그러면
너 남편이 오랜만에 와서 자니까 좋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안 싸우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고 왔는데 제가 그 여자분 사주를 봤더니 망신수, 이별수가 꽉 차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너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겪게 될 것이다라고 했었고 진짜 당해보고 큰 코 한번 닥쳐봐야지 아는 경우지 뭐 말해봐야 안 들어요. 제가 본 분은 아파트 A동에 본인하고 이제 신랑하고 아이들이 살고 옆동 B동에 내연남이 살아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남편 보약을 따로 짓고 내연남 보약을 그러니까 보약이 두 첩이 되는 거죠. 그걸 같이 법당에 들고 와서 빌어주세요. 이제 같이 빌어서 나가요. 신당에도 두 분 다 오세요. 또 신당에도 초하루에는 신랑하고 같이 오시고 보름날에는 내연남하고 같이 오시고. 어머, 아이고야. 사실 그때는 너무 저도 순진할 때라서 정말 고지고대로 다 빌어줬어요. 오시면.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주나 관상을 딱 뭐 풀어서 보지 않더라도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바람기가 많으신 분들이 오면 이상하게 꽃향기가 나요. 진짜?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딱 오면 바로 알아요. 이게 있어. 희한하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운이.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안 보여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한테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저는 시아버지가 아들 몰래 며느리랑 바람을 피우고 아내랑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마누라가 임신을 한 거야.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바깥에 남자가 있느냐 하는데 아무리 봐도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근데 시아버지하고 한 집에 같이 살아. 알게 됐어. 아들이 현장을 잡았어. 간통죄로 들어가는 거야. 유난히 기혼자들하고 연애하는 분들 있잖아요. 불륜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주에 타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육친법으로다 보면은 일주에 도화나 정관, 평관 이런 것들을 깔고 식신도 정인 이런 것들을 깔고 있으면 한 남자하고도 오래 못 살 뿐더러 한 여자하고도 못 살아. 그래서 이 또 지지의 육합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경우는 많은 상대하고 잠자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비방으로 배우자의 바람기를 잠재우는 거 솔직히 이제 그 실패할 확률도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의 방향을 사실 바꾸는데 만약에 아내가 바람이 났다면 내연남에게 새로운 여자를 생기게 해서 헤어지게 하는 편이 현명하네. 아주 좋은 거예요. 네. 또 남편이 바람이 났다면 호랑이 빤스를 일부러 사서 입히라고 권해드려요. 어떤 여자가 와도 그 이빨에 물려서 붙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원리예요. 또 다른 예방을 해서 뭘 태워서 이제 뭐 이런 게 뒤에 후속도 이제 있긴 있는데 가성비를 따지면 굉장히 싸고 그렇죠. 좋은 비방이죠. 근데 이런 비방을 시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데 비방을 했을 때 효과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별수가 조금씩 이제 들은 상황일 때 비방을 하면 그게 아주 더 효율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위기라고 우리가 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참 모르겠는데 부부 생활의 세 번째 위기를 바로 아이입니다. 제가 본 두 분은 실현관을 10번을 했어요. 임신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점을 보러 간 거야.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보니까 삼신 할머니가 안 보여. 저 멀리서 보이는 현상. 그래서 삼신을 받아줬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그 이후로 임신을 2번이나 더 했어요. 애가 6명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처음에는 아들, 딸 쌍둥이, 그 다음에 딸, 딸이 쌍둥이, 그 다음엔 아들, 아들 쌍둥이. 실현관을 그렇게 해도 삼신이 안 들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임신이 안 되는 경우였는데 이제 손님이 상담을 오셨는데 아기 하나가 여기서 딱 보니 가슴에 딱 붙어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만저만하게 유산을 했고 아기가 나이가 많다. 거의 돌려서 아기를 낳았더라고요. 지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를 저희가 좋은 데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삼신을 조금 받아서 이렇게 임신한 경우가 있어요. 네네.
팔자의 자체에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억지로 자식을 만들어서 기운을 만들어서 삼신을 받아가지고 넣는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자식을 낳아도 부부간의 이별 공방이 들고 자손이 안 좋게 된다든지 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손님이 지금 딱 저희 집에 계신데 그 남편분이 장손의 3대 독자인가 아마 그래요. 결혼한 지 9년이 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근데 이제 부산에 있는 어느 그 무당집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 갔는데 팔자에 아이가 없는데 삼신을 받아서 일단 쌍둥이는 낳게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생기면 너희 팔자에 아이가 없으니까 있는 식구 중에 누군가가 간다. 아이고. 부부는 이제 너무 절박했으니까 삼신을 받아서 이제 정말로 쌍둥이를 낳았는데 딱 쌍둥이를 임신하고 7개월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만삭달이 됐을 때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출산을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 둘을 얻었는데 반대급부로 셋을 잃은 거죠. 대신 둘 주고 수의대로 간 거지. 맞아요. 그 인딸이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부의 이익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고부 갈등입니다. 이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집안의 대소사부터 계속 부딪혀야 되니까. 부딪혀야 하니까 얘기를 해야 되고 당사자들이니까. 근데 근데 우리는 안 그런데. 며느리 사랑은 소문났어. 잘 하시잖아요. 소문났다고요. 그럼 며느리 사랑 소문났죠. 좀 크게 얘기해줘요. 며느리 사랑이 소문났어요. 그죠? 네. 근데 고춘자가 이다영이 눈치 봅니다. 언제, 아니 진짜 봐. 언제 눈치를 보느냐. 아침에 잠이 안 와서 한 5시 반, 6시에 일어나서 청수 뜰 때, 정한수를 뜰 때 이다영 방 옆에 전환이야. 그러니까 소리가 날까 봐. 아, 정말 내가. 맨발로. 뒤꿈치가 땅에 안 닿을게. 요렇게 앞구무리로. 청수 뜰 때도 그런 소리 날까 봐 싹 정말 들어가. 노력하시네요. 그러다가 아가 딱 깨가지고 엄마 일어나셨어요 하면 내가 미안한 거야.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왜? 전현이 나를 무시할까 봐.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로 가장 낮은 이혼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집에 안 가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 간의 모임이 줄었어. 맞아. 그러니까 시댁에 갈 일이 없고 처가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구 간의 어떤 갈등들이 줄은 게 아니냐. 이제 사랑이 메말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우 선생님 말씀하신 그 통계처럼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이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정말 인생을 올인해서 그 아들을 막 의사로 만든 그 어머니가 계세요. 학교를 다니면서 연애를 했던가 봐요. 학벌도 집안도 사실 이제 별로인 여자와 결혼한다고 이제 데리고 오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난 절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며느리 나는 못 본다. 제가 딱 보니까 어머니와 차라리 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둘은 못 헤어지는 거예요. 여자도 시부모를 섬기고 살 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결국 결혼을 하긴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막 들어눕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서 결혼하긴 했어요. 아들, 자식은 못 이기고. 못 말려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와 왕래를 지금은 아들은 해요. 며느리는 안 해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안 보려고 그래요. 며느리는. 왜? 무슨 얘기가 있어 서운한 얘기를 어머니가 했더니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으니까 저도 어머니를 모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이 아들들의 어머니가 한 번을 못 가보셨어요. 안타까운 건 이제 그렇게 며느리가 미워도 아들은 잘 돼야 하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빌어달라고 이제 초발언 해달라 하고 이제 발언 해달라 하고 하세요. 뭐 그 덕인지 몰라도 이제 그 아드님은 잘 풀려서 뭐 집에 외제차 세대 굴리면서 뭐 그러고 사는데 너무 씁쓸해요. 저는 이제 남편이 이제 마마 보인 거예요. 결혼했으면 당연히 와이프랑 자고 뭐 다 와이프랑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는 거를 좋아하고 샤워할 때도 어머니가 들어서 등을 밀어주고 머리에 두통이 오거나 배가 아프면 어머니 방으로 자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또 배알이 이렇게 만져주면 괜찮으니까. 결혼을 왜 했니? 그래서 아내분이 비방을 해서 억지로 둘 사이를 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원하셨는데 그렇다고 부모하고 확 떨어뜨릴 수는 또 없잖아요. 어떻게 떨어뜨려. 근데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살려면 큰 소리 쳐서 분가하는 식으로 그냥 해라. 이건 비방하고 굿한다고 될 게 아니다. 절대 안 돼 했는데 분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출퇴근길에 그냥 엄마 집 가고 피곤하면 거기 자고 오고 아예 집을 안 오는 거야. 근데 마마보이는 습에 아마 배면서 걷기 때문에 습관이 습관. 그거를 못 벗어나더라고. 이 고부 갈등 해결법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궁합을 볼 때 두 사람의 합도 나오지만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의 이제 관계까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네,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은 사주를 풀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궁합 맞춰보고 뭐 썩 좋거나 나쁘지 않아도 결혼을 하라고 좀 권하는 편이긴 해요. 대신 이제 몇 가지 팁을 주기는 하죠. 만약에 제사를 잘 지내고 있는 집안이면 조상떡을 볼 수도 있고 또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형제나 일가 대소가 잘 모이는 그런 집이면 대체로 그런 집안들은 또 이 기운 자체가 긍정적인 기운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왕이면 그런 좋은 기운이 있는 집안의 식구가 되어라 하고 그냥 조언은 해드립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자고로 가족은 우애가 있고 화목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집안에 없는 기운을 상대 집안에서 갖고 있으면 더 최고고 예를 들면 본인 집안의 조상에게 내려온 업줄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쌓이지를 않잖아요. 결혼한 며느리가 그 업줄을 쌓아놓는 업줄을 갖고 들어오면 그 집안이 불어나요. 그리고 결혼 후에 시댁이나 처가 어른들과 합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 부부가 독립적인 기운을 가졌거나 자수성가의 사주를 타고났다면은 굳이 합가하는 걸 저는 권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합가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개척을 하는 그런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헤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대화를 하고 협의점을 찾아놓고 결혼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상의 영향을 받는 또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 여자는 기후살이 있어.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집안에 자살기도 있고 급사, 객사로 가신 조상이 너무 많으면 또 편하게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도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 귀령의 문제도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도 되짚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훨씬 부부간의 갈등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렇죠. 살면서 이혼 한번 생각 안 해본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고 하면은 겁도 나죠. 혹시 배우자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또 희망을 갖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연민 때문에 이혼에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한쪽에서 바람이 났거나 다른 여자가 좋아서 나 이 여자가 너무 좋아요.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조용하게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 사례자들이 있어요. 진짜 당당하지 못한 모습. 근데 부부의 연을 억지로 제가 뗄 수도 없고 갈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 있는 경우는 신령 있게 조심스럽게 여쭤보기도 합니다. 아니 이만큼 마음이 떠났는데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여쭤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억지로 떼시는 일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세 번째 결혼하는 남자분의 구술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을 때는 양쪽 조상만 보면 그렇죠. 이제 세 번째니까 두 번째 조상, 세 번째 이제 와이프의 조상까지도 우리가 다 모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와이프였던 집의 조상과 두 번째 와이프였던 이 집의 조상에서 이 세 번째랑 너무 사이 좋은 걸 또 질투해서 이렇게 해가를 놓는 경우가 맞아요.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바람을 잠재우고
새로운 조상의 합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이 복잡해집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는 조상 분리, 세존 분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시집을 가면 그 가문에 나를 던진 거고 죽었어도 그 집 귀신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더군다나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맞아. 상황이 더 그렇죠.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이후에 아들을 낳은 여자분이라면은 조상의 인연으로 절대 끊어지지를 않아서 이후에 이혼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상대의 조상과 자기의 조상을 우리 상견례 했듯이 다시 대접을 해서 세존 분리를 잘 해가지고 해야지만 다른 분과 재혼을 하더라도 그쪽 조상 바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재혼한 상대와 아까 총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조상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게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나빠지고 결국에는 이별수까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손해 안 보려고 해도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완벽한 건 없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고 적당선에서 채워가고 맞추고 대화 많이 해가면서 노력하면서 살면 그냥 행복한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으신 분들 모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반드시 해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